여러분의 몸을 치유해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자, 칼로 막 베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수십 개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고통 때문에 통증의 왕으로까지 불리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대상포진인데요. 네, 심각한 통증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후유증까지 낳고 있는 이 대상포진. 네. 오늘 치유비책에서는 이 대상포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루 한의사 그리고 유한나 푸드스타일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 여왕 김미숙 씨도 아주 사뿐히 걸어 들어오셨어요. 아, 예. 굿모닝입니다. 예, 월요일 그런데 어때요? 오늘 예. 바쁘지만 오늘은 예.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잊혀진 계절. 10월의 마지막 밤을 네. 이거 한번 안 하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10월의 마지막 마지막 날입니다. 아쉽다고 10월이 아쉽다고 오늘 강추위를 그냥 예. 날씨가 예. 그러니까 시선 생각하시지 말고 오늘은 따뜻한 옷 복장으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날씨까지 네. 남해정 기상캐스터에 이어서 전해주셨고요. 예. 자,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대상포진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통증일 것 같아요. 저도 네. 주변에 친한 형, 아나운서 선배 중에 네. 대상포진을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요즘은 예. 젊으신 그 고통을 분들도 알아요. 많이 그래요. 김홍성 아나운서 아시죠? 언제? 걸렸었어요. 예. 그래 얼굴 쪽에 걸려가지고 네. 너무 거기에 대한 아프셨겠다. 고통이 엄청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예. 도대체 저희는 안 걸려봤으니까 통증이 어느 정도이길래 이 정도 고통이 심한가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통증으로 치면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강아지가 알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커밍아웃 하는데 예. 예. 근래에 그 대상포진을 알았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저번 주에 눈이 퉁퉁 예, 보이셨어요. 부어가지고 약물 부작용이 좀 있었거든요. 아, 그때. 대상포진을 앓으셨어요, 지금? 네, 네. 그럼 고통을 아시겠네요. 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예. 소리를 내니까 예. 강아지가 저를 이상하게 보고 근처에 안 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웬만하면 참겠는데 그러니까 강아지가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무서워서 앓을 정도로 네. 계속 계속 통증이 있으니까 통증이 계속 있으면 소리를 소리가 지르시고 비명 예, 지르고. 자기도 모르게 나오니까 네. 저 주인 아저씨가 좀 이상하다. 중병이다. 저 옆에 가면 큰일 나겠다 할 정도로 통증이 아주 굉장히 심한 병입니다. 네네. 그래서 대상포진의 통증에 대해서 제가 좀 구분을 예. 해놨어요. 우선 이 대상포진은 신경에서 이 수두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예. 거거든요. 근데 통증을 일으키는 것, 느끼는 것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신경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신경 자체가 아프니까 훨씬 더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최고의 통증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 수술을 하는 거죠. 배를 절개해서. 안에 예. 수술을 하고 이럴 정도의 통증을 아주 아픈 통증이라고 한다면요. 예. 초산, 그러니까 처음 출산을 할 때 그 네. 통증은 또 남자들은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렇죠, 그렇죠. 여성분들은 엄청난 통증이라고 말씀들 하시던데. 예, 그것 다음으로 이 대상포진 통증이 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둘째보다는 조금 낫다는 거죠. 둘째를 출산하는 산통보다는 조금 낫고, 그 다음에 첫째보다는 좀 떨어지고, 이 수술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네. 암울면서 생겨나는 이런 통증보다는 훨씬 네. 더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만성인 경우에는요, 네네. 근섬유통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 섬유근통이라고 해서 계속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일 심한 통증이라 그러면 이제 뭐 관절염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관절염도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시잖아요. 그럼요. 어르신들. 굉장히 근데 심한 그거보다 더 아프다. 더 아픈 네. 거네요. 야,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나 고통을 수반하는지 이 대상포진에 대한 통증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대상포진의 고통, 방금 전에도 이제 우리 김기루 한의사께서 아이 낳는 산통과 지금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아이 낳는 산통이 만약에 몇 개월간 지속된다 그러면 그 못 버티실 것 같아요. 아이는 겪고 난 다음에 예쁜 아기를 만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는 희망이 그게 너무 힘들면 또 무통주사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예. 기약도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픔이니까 이거는 네. 공포감과 아픔이 함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대상포진 앓으신 분들 중에 밤에 네.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네. 그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불면증. 불면증하고도 나중에는 네. 이어지더라고요. 우울증, 불면증. 그러니까 무서운 병이죠. 이런 예. 대상포진 도대체 왜 걸리는 걸까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아기 때 앓는 병 중에서 수두라는 병이 있거든요. 예. 물집이 잡히면서 생겨나는 이런 병들이 있는데요.
얘가 들어와서 이제 앓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고 네. 신경절에 이제 뭐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숨어 있습니다. 네. 숨어 있다가 면역이 떨어지면 이제 몸에서 버티고 있다가 뛰어나와가지고 네. 얘가 이제 문제를 만드는데 그때 예. 신경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만드니까 굉장히 아프죠. 그러면 선생님, 저처럼 네. 그러면 수두를 앓지 않은 사람은 대상포진의 진짜? 위험이 없습니까? 저는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수두를 앓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병으로 얘는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데 네. 병이 발생을 안 한 건지 수두로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잠복만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수두를 앓았느냐 안 앓았느냐는 물론 이제 2차적으로 수두를 앓은 사람들이 그 의학자들이 볼 때 이제 대상포진이라는 병으로 잘 나오니까. 일단 앓은 경험 있는 사람은 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최정 씨는 앓았다고. 예, 그래서 여기 흉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방 접종을 마쳤습니다. 벌써 예방접종을 하셨나요? 네, 걱정이 돼서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이 좀 많아요. 최정 그게 씨가. 50세 이후에 예방접종을 하라 그런 문기를 받는 이제 매뉴얼은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은 앓더라도 이제 이렇게 크게 문제 생기지 않고 또 예방 효과가요 3년에서 한 5년 정도 되니까 앞으로 계속 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좀 전에 최정 MC가 저는 이미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김 원장님이 살짝 놀라셨어요. 예? 벌써 왜? 살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뉴얼상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예방주사 맞아서 보통을 면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적정한 시기에 예방주사를 맞으시는 게 접종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 아기도 네, 저 유한나 우리 푸드 요정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고. 임신 중이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궁금하신 혹시 임신하는데 네,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 네. 임신 중에도 사실 대상포진이 그러니까 저도 네, 걸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대상포진과 그다음에 네. 임신 소양증이라고 있어요. 네. 이게 초기에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통증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이제 이게 그 의과대학 저 시험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아, 그걸 진짜요? 지금, 시험 문제를 냈네요. 네. 예. 대상포진은 이제 몇 가지 질환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감기하고 초기에 비슷한데 의시르지르 춥고 아프고 감각 이상이 생기고 이거는 이제 감기하고 비슷한 텐데 포진이 안 나온다는 면에서 그러니까 수포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대상포진하고 감기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감각 이상이 오고 뭐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런 예민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대상포진하고 임신성 소양증하고 비슷한데요. 원인은 하나는 바이러스고 하나는 이제 임신인 거죠. 그리고 이 임신성으로 생겨나는 대부분의 질환들은 예쁜 아기가 나오면 다 해결이 되고요. 이 대상포진은 그냥 계속 아픈 거니까. 계속 늦게 울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야, 오늘 굉장히 적극적이신데요? 네, 저 너무 궁금해서요. 이 대상포진이 임신하고 걸렸을 때 약을 먹을 수가 있나요? 왜냐면 임신부들은 네,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알려져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또 가장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아기하고 그 관계가 될 만한 일들, 위험할 만한 일들은 이제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이 항바이러스제들이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치료가 잘 되는 부분들, 타입이 잘 맞아서 잘 되면 해결이 되는데 이게 아기들이 한참 세포들이 분열하고 기관들이 막 만들어지는 상태니까 약물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진작에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 통증이 너무 심하면 아기도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좋은 약물들이 요새는 좀 많이 나왔어요.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한나 씨는 지금 산딸이 12월 정도라고 아까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그 전까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좀 덜 받으시고 그리고 더 자세한 상담은 방송 이후에 김기루 한의원으로 가셔서 하시는 게 저희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 시청자들도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중에 대상포진을 이제 앓은 분들 그 이후에
후유증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포진은 앓을 당시에도 상당히 그 고통스러운 병인데요. 네. 얘가 이제 후유증이 남는 이유가 얘가 신경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는 그런 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신경질적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 병이 거기서 계속 자극을 만들어서 이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부위에 따라. 네, 그래서 얼굴 쪽으로 가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1번, 2번, 3번 이 얼굴 표정을 관리하고 시력, 뭐 냄새, 맛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신경이 얼굴 쪽으로 분지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문제 생기면 안면마비가 생긴다든지 시력 상실이 생긴다든지 심지어는 뇌 쪽으로 가게 되면 뇌수막염이 굉장히 중한 병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또 대소변을 가리는 그런 신경증이라든지 혹은 심장 쪽으로 가면 저 같은 경우 심장형이었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심장 협심통증처럼 느껴서 처음에 제가 굉장히 걱정했어요. 아, 심장이 막 쪼여오른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쪼이기도 하고 쿡쿡 쑤시기도 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통증이 생기니까 집사람한테 조용히 불러서 무슨 일이 생기면 좋은 대로 시집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정도로 진짜 심각하게 느껴지는 굉장히 거예요. 심각이 날 정도로. 저거는 신체의 모든 곳에 다 침투해서 그럴 수 있겠네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네. 정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신경이 안 가는 곳이 없으니까. 네. 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대상포진이 이제 걸린 분들이나 그 이후에 또 후유증이 있을 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커피나 초콜릿 등 카페인이 이게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카페인이 네. 무조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카페인한테 굉장히 미안한 일인 것 같고요. 카페인도 사실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섭취를 하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술하고 담배요. 담배는 언제나 안 좋아요. 네, 술하고 담배인데요. 예, 술하고 담배를 이제 좀 하시게 되면 가려움증도 더 많이 느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발열도 더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술, 담배 얘기하니까 또 저 원장님께서 쩝쩝거리셨어요. 술, 담배 많이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 주변에 나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요. 나쁜 친구들이 자꾸 나쁜 걸 권하는 경우가. 아니, 그러니까 대상포진 이후에 그럼 좀 줄이셨어요? 그건 뭐 거의 수도 생활을 했는데 제가 나쁜 친구들 멀리. 아니, 오늘은 멀리 갈 필요 없이 원장님 말씀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빨리 건강해지셔서 이제 하시면은 되는 거죠, 빨리. 자, 그럼 이제 대상포진 오해와 진실 또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OX 퀴즈로 저희가 한번 해보죠. 자, 저희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포진은 전염이 된다. 자, 저희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원장님. 하나, 둘, 셋. 이거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아닐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수두는 전염되는 거 아니에요? 수두. 맞아요. 수두는 전염된다. 바이러스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자, 정답은 뭡니까? 다 맞습니다. 전염도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바이러스 질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전염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실제로 전염이 됐다고 해도 실제로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말 전염이 된다라고 얘기하려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원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신생아라든지 한 번도 수두 예방 접종을 안 했다든지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뭐 굳이 그 환부를 이렇게 만들어서 뭐 찍어 발라본다든지 이런 걸 안 하시는 게 낫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대상포진을 앓고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요. 그건 뭐 환부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또 주변 분들에게 내가 지금 대상포진을 알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아주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도록 당분간 오지 말도록 이렇게 공고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시면 후유증이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상포진은 완치되지 않는다. 자, 하나, 둘, 셋. 이거 맞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봤어요. 아까도 그 잠복한다라는 표현을. 왜 최혜정 씨는 X예요? 네, 완치될 것 같아요. 예방 접종 나와 있고. 혜정 씨는 이제 젊은 사람의 경우,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대상포진 앓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 분들이 고생하시더라고요. 아니, 완치가 안 되니까 자꾸 예방접종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정답은 O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 있는 거고요. 요것도 약간 또 부연 설명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아침 여왕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실제로 예방 한번 앓고 난 다음에 다시 앓지 않는다면 굳이 네. 예방 접종을 저희들이 권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네. 근데 물론 한번 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대상포진 한번 앓고 난 다음에 다시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은 1% 내외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번 걸리고 나면? 네, 그렇지만 수두를 앓거나 혹은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분들이 일정 나이 면역이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안 좋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연세라고 한다면 예방접종을 하시게 되면 네. 절반 정도는 대상포진에 안 걸리실 수 있고 신경통증도 60% 정도,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게 만들어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벌써 답을 얘기하셨나요?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너무 많이 말씀드렸네요. 예방 백신 맞으면 안 걸린다? 이거는 정답은 지금 세모네요. 세모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지금 네. 미리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런데 하여튼 반드시 50세 이상부터, 그러니까 네. 제일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60세인데요. 네. 60세에 잊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방접종 많이 권했는데 제가 잊어먹고 있어가지고 50세에 못 맞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때 좀 맞으시면은 예방 효과가 상당히 좋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오히려 본인 건강을 놓치세요. 네, 뭐 등잔밑도 어둡고요. 제 머리 못 깎고요. 네. 제 병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요. 아, 참 재밌으세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중요한 예. 건 이제 음식으로 이 맞아요. 대상포진이 오는 걸 미리 좀 예방할 수 예. 없을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떨까요? 자, 일단 원장님 앞에 있는 예. 요거를 오픈을 해봐야 네. 할 것 같아요. 네, 열려라. 보여주시죠. 참깨. 자, 오늘 음식은요. 네. 짠. 잘하자. 네. 새비름. 네. 네. 새비름 혹시 익숙하신가요? 비름은 어떠신가요? 제가 나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기름나물을 많이 먹는 맞죠. 예. 약간 비름 나물로 많이 해 먹어요. 예. 근데 이 새비름하고 비름을 혼돈하시는 분들이 완전 굉장히 다른가요? 다릅니다. 네, 그 비름은 돼지고기, 새비름은 쇠고기?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종류로 분류를 한다고 봤을 때는 그 비유도 맞을 수 아, 있을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둘 다 육류고 얘는 둘 다 나물 종류기는 한데 네. 예, 과가 달라요. 예. 네. 이름만 비슷한 거고요. 쇠비름 같은 경우는 이 줄기가 붉은 색깔, 네. 그다음에 이파리는 녹색, 네. 그리고 이파리가 약간 동그스름하면서 오동통하게 생겼고요. 네. 그다음에 그냥 비름나물 같은 경우는 네. 줄기랑 이파리가 전부 다 녹색이면서 맞아요. 이파리가 약간 고추잎처럼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생긴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비름은 다 나물로 알고 계실 정도로 네. 많이 많이 즐겨서 먹어요. 네, 네. 드시는데 양평에서 많이 나와요, 그게. 네. 근데 새비름은 예. 아마 나물로 드셔보셨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거의 차로. 예. 이렇게 말려서 차로도 드시는데 나물로도 드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새수는 나물로도 드실 수 있는데 네. 이 새비름이 원래는 잡초였어요. 아. 네. 흔한 거였구나. 네, 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있으면 옆에 막 네. 풀이 나니까 뽑아서 버렸던 그런 풀인데. 어찌 보면 고들빼기랑 비슷하네. 쑥 고들빼기랑. 근데 최근에 네. 약성이 너무 뛰어나다고 알려지면서 재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예. 판매까지 하게 되는 그런 작물 중에 이게요, 하나가 엄청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게요. 네. 네. 1억 6천 년 전에 네. 동굴에서도 발견, 구석기 시대의 시대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되게 오래 네. 전부터 네. 발견도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채취해서 그냥 놔두면 네. 우리가 나물들이 시들시들 해가지고 네, 막 네. 그렇게 되잖아요. 네. 네. 한 일주일 이상은 지가 막 찾아가지고 막 뿌리를 박아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얘가 살아있겠습니까? 근데 한 일주일 이상은 애가 파릇파릇하게 살아있어요. 네, 생명력도 되게 긴. 원장님, 그러한 그럼 이런 작물입니다. 어떤 효능이 있나요, 새비름은? 그러니까 얘는 서늘한 애고요. 네. 그러니까 성질이 찬 애들이니까 네. 이제 차신 분들,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해롭지만 네. 이 병인 경우에 이게 이제 한방 쪽에서는 이제 화단이라서 화상처럼 이렇게 난다, 이런 열이 나고 이런 병이라 얘를 쓰기도 하고요. 네. 얘가 이제 오행체라 그래서 5가지 색깔이 다 있어서 네. 모든 기운을 다 가지고 있다. 이래서 면역력 증가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애입니다. 예, 쇠비름을 소개해 주셨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음식들은 뭐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카레가루, 네. 그다음에 렌틸콩, 아하.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말린 서양자두입니다. 푸른이라고. 네. 푸른. 네네. 그런데 그 밑에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 게 네. 보이실 그게 거예요. 뭐예요? 네. 아니 대체 저 숫자가 뭘까? 38,504. 네, 궁금하시죠? 네. 이게 미국 식약청에서 선정한 항산화 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숫자 같은 경우는요. 특정 성분이나 식품이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유해 활성산소를 없애는지를 네. 숫자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커리는 항산화 효과가 좋은 겁니다. 카레가 진짜 좋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커리가 네. 항산화 지수가 높게 나와져 있잖아요. 네. 그 이유를 한번 보면요. 커리에 네. 들어가 있는 강황이라던가 예. 아니면 생강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높은 식재료들인데 네. 걔네가 다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게 결국에 커리가루잖아요. 네. 그래서 커리가 항산화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걸로 이렇게 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오늘 점심 메뉴로는 카레를 먹고 커리. 네. 후식으로는 푸른 자두를 오, 네. 네. 배변도 잘 되실 거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좋은 식품들, 예. 블루베리 많이들 알고 계시죠? 예. 그 블루베리가 항산화 효과가 높다고 해서 지금 네. 유행하고 예. 있는 식재료고요. 검은콩, 지금 말씀드린 자두, 네. 브로콜리, 땅콩, 아몬드, 뭐 이러한 것들이 항산화 지수가 높은 식재료고요. 네.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라던가 네. 과자. 그 다음에 가공식품, 이러한 것들은 항산화 지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들, 그러니까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그대로 항산화 지수를 낮춰주고 높여주는 음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